이른 새벽 5시 경기도 외곽의 한 전통시장에서 빗자루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집니다. 서정임은 오늘도 어김없이 시장 골목을 쓸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녀는 허리가 굽어져도 성실하게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 거리를 정리했죠. 상인들 사이에서 정임은 참 좋은 분으로 통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임의 진짜 과거를 말이에요.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여군 특수부대 출신이었습니다. 군 최초 여성 대령이자 장성 후보였던 인물이었죠. 젊은 시절 정임은 탁월한 전투력과 리더십으로 부대 내에서 전설적인 존재였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철의 여장군이라고 불렀고 상급자들도 그녀의 능력을 인정했었죠. 시장에서 빗자루를 드는 손은 한때 권총을 쥐고 작전을 지휘했던 손이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는 무거운 장비를 메고도 꼿꼿했던 군인의 자세였고요. 하지만 지금의 정임에게는 그런 과거가 먼 옛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을 청소하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가 간소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된 지 이미 10여 년이 넘었거든요. 상인들은 정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아주머니 정말 성실하시지. 매일 저렇게 일찍 나와서 청소하시는 거 보면 대단해. 하지만 그들도 정임의 진짜 모습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청소부 아주머니로만 생각했을 뿐이죠. 정임 역시 자신의 과거를 굳이 드러낼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시장 한편에서는 생선가게 사장이 준비를 시작했고 야채가게 아주머니도 하나둘 물건을 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임은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죠. 이런 평범한 풍경이 그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군대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빗자루질을 마친 정임은 잠시 골목 끝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죠. 곧 상인들이 하나둘 나와 가게 문을 열 시간이었습니다. 정임은 빗자루를 정리하며 오늘 하루도 평범하게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아직은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정임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생생한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군복을 벗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 말이죠. 당시 정임은 대령 진급을 앞두고 있었고 모든 동료들이 장성 진급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탁월한 군인이었지만 동시에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했거든요. 잦은 이사와 훈련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등을 돌렸죠. 당신은 군인이 먼저야, 아내가 먼저야?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편은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정임은 홀로 두 아이를 키워야 했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초등학교 운동회였습니다. 정임은 중요한 작전 회의 때문에 참석할 수 없었죠. 운동회에서 돌아온 큰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다른 애들은 엄마가 다 왔는데 우리 엄마는 없었어. 그 말에 정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교에서 가족 그림을 그려오라는 숙제가 있었는데 아이는 아빠와 형, 그리고 자신만 그렸습니다. 엄마는 왜 안 그렸니? 하고 물었더니 아이는 말했죠. 엄마는 없잖아. 그 순간 정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좋은 군인이라도 아이들에게는 부재한 엄마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결국 정임은 장성 진급을 포기하고 전역을 결심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만류했어요. 대령님, 이런 결정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여군 최초 장성이 될 수 있는 기회인데요. 하지만 정임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짜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저녁 후 정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청소일, 배식일, 주방 보조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어요. 때로는 하루에 3곳을 돌아다니며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아이들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집에 있어서 좋아. 라는 말을 들을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요. 시간이 흘러 정임의 2 아이는 모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큰아들은 회사원이 되었고 작은 아들은 공무원이 되었죠. 정임은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청소 일을 계속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 시장에 불청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조폭 무리 3명이 매일같이 골목에 나타나 온갖 행패를 부렸어요. 길거리에 쓰레기를 투척하고 상인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노상방뇨까지 했습니다. 상인들은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정임은 늘 조용히 그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담배꽁초, 음식물 쓰레기, 술병 등 온갖 것들이 골목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정임은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청소했습니다. 이런 일이 1달 넘게 계속되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조폭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심했어요. 한 놈이 골목 한복판에서 소변을 보더니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야, 이거 누가 치우나 보자. 다른 놈은 담배를 피우며 바닥에 침을 뱉었죠. 마지막 놈은 컵라면을 먹고 그릇을 그대로 길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정임은 평소처럼 조용히 치우려고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한 조폭이 정임의 앞을 가로막더니 말했죠. 야, 아줌마. 우리가 버린 거 치우기 전에 허락부터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놈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정임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쓰레기 제발 좀. 하지만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한 조폭이 달려들었어요. 뭐? 이 할망구가 우리한테 지시하는 거야? 정임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더니 담배를 얼굴 근처로 들이댔습니다. 아줌마,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조폭은 정임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정임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어요. 무릎과 손바닥이 아스팔트에 쓸려 피가 났지만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참았을 뿐이죠. 바닥에 쓰러진 정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조폭들은 여전히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봐라, 이 할망구.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 거지. 하지만 정임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정임은 조용히 골목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조폭들은 별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저 평범한 청소부 아줌마가 도망가는 것쯤으로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정임은 도망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특별한 번호를 눌렀어요. 전화가 연결되자 정임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식별 코드 1031번 서정임입니다. 긴급 지원 요청합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상대방이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서정임 대령님 맞으십니까? 정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역자 서정임입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부당한 폭력을 당했고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현재 헌병대 대대장이었어요. 그는 젊은 시절 정임의 부하 장교였습니다. 정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모두 되살아났죠. 대령님, 즉시 지원 나가겠습니다. 현재 위치 좌표를 알려주세요. 정임은 차분하게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민간인들이 있으니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세요. 하지만 신속하게 처리가 필요합니다. 대대장은 즉시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10분 내로 현장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임은 다시 조폭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조폭들은 여전히 떠들고 있었어요. 야, 할망구 어디 갔다 왔냐? 혹시 신고했나? 하며 비웃었습니다. 정임은 아무 말 없이 빗자루를 들어 조용히 바닥을 쓸기 시작했어요. 조폭들은 정임의 행동을 보며 더욱 기가 막혀 했습니다. 야, 진짜 이 아줌마 정신이 나간 게 맞네. 맞고도 또 청소하고 있어. 하지만 정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곧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벌써 7분이 지나 있었어요.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조폭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알고 있었죠.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갑자기 골목 양쪽 끝에서 군용 차량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장갑차 2대가 골목 입구를 완전히 막아섰어요. 차량에서 내린 헌병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방탄복을 입은 채 골목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죠. 조폭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야, 저게 뭐야? 왜 군인들이 여기에? 하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헌병들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골목 전체를 포위하더니 확성기를 통해 외쳤죠. 모든 민간인은 즉시 후퇴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 탐색 작전 중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왜 군인들이 나타난 거지? 하며 웅성댔어요.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헌병대 대대장이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정임을 발견했습니다. 대대장은 정임을 향해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정중히 거수경례를 올렸어요. 서정임 대령님, 김태현 헌병대 대대장입니다. 지원 요청에 따라 출동했습니다. 정임도 자연스럽게 경례로 화답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조폭들은 이 장면을 보며 어리둥절했습니다. 야, 저 아줌마가 왜 군인들이랑 경례를 하고 있어? 하지만 곧 헌병들이 조폭들을 포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머리 위로 올리십시오. 명령이 떨어지자 조폭들은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김태현 대대장은 정임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령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임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속적인 기물 파손과 환경 오염, 그리고 폭행이 있었습니다. 김태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헌병들은 조폭들을 하나씩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야, 이게 뭐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조폭들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태현 대대장이 엄숙하게 말했죠. 공무집행 방해, 기물파손,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그제야 조폭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정임을 때린 놈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대령님이라고 했나? 저 아줌마가 대령이라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헌병들은 조폭들을 차량으로 압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폭들은 이제서야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하며 사정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이미 시작되었거든요. 시장 상인들은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조용히 청소만 하던 정임이 군인들과 격려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저 아주머니가 군인이었어? 그냥 청소부인 줄 알았는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시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김태현 대대장은 정임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령님, 의료진 지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김태현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예전의 철의 여장군도 이제는 60대의 나이든 여성이었거든요. 대령님, 정말 이런 곳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김태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임은 빗자루를 들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지금은 그냥 서정임입니다. 아이들을 다 키운 엄마이고 이 시장에서 청소를 하는 평범한 사람이죠. 김태현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군대에서 전설로 불렸던 상관이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 아팠어요. 대령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면. 하지만 정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황이 정리되면서 헌병들도 하나씩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현이 정임에게 경례를 올렸어요. 대령님,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우리는 대령님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정임도 자연스럽게 경례로 응답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여전히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조용한 청소부 아주머니였던 정임이 군인들에게 경례를 받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진짜 대령이었던 거야? 그럼 장교 출신이란 말이야? 온갖 추측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임은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헌병들이 떠난 후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정임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이 시장 전체에 소문으로 퍼졌어요. 청소부 아주머니가 사실은 대령 출신이래. 군인들이 경례까지 했다고 하던데. 상인들은 정임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상인회장이 정임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임 씨, 어제 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군인 출신이세요? 정임은 빗자루를 들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옛날 일입니다. 지금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죠. 하지만 상인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야채가게 아주머니도 다가왔어요. 언니, 왜 그런 대단한 분이 여기서 청소 일을 하고 계세요? 다른 좋은 일자리도 많이 있을 텐데. 정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일이 좋아요. 조용하고 평화롭거든요. 적어도 어제까지는 그랬죠. 생선가게 사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무심했네요. 그런 대단한 분인 줄 알았다면. 하지만 정임은 손을 저었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오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장 입구에 현수막이 걸린 거예요. 이 시장은 여장군이 지킨다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모금을 해서 만든 것이었죠. 정임은 현수막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런 거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정임이 말했지만 상인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히 해야죠.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분인데. 상인회장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거예요. 저녁 무렵 정임의 두 아들이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급히 온 것이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큰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임은 아들들을 보며 안심시켰죠. 괜찮다. 별일 아니야. 작은아들이 현수막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셨어요? 정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너희들과 함께하는 지금이 가장 소중하니까. 상인들은 정임에게 제안했습니다. 정임 씨, 청소일 그만두시고 다른 일 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이 일이 저에게는 맞아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이거든요. 며칠이 지나고 정임은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골목을 쓸기 시작했어요. 시장은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그 골목패들이 사라진 후로 평화가 찾아왔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상인들이 정임을 보는 눈빛이 존경으로 가득했어요. 정임 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인사하는 목소리에도 예전과는 다른 정중함이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런 변화가 조금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아무도 함부로 시장을 더럽히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빗자루질을 하며 골목을 천천히 걸어가는 정임의 발걸음은 여전히 묵묵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당당해 보였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나와 가게를 열고 손님들도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임은 빗자루를 정리하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맑고 깨끗한 하늘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한 젊은 군인이 나타났습니다. 제복을 입은 이등병이었어요. 정임을 발견한 그는 똑바로 걸어와 정중히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서정임 대령님, 존경합니다. 정임은 잠시 놀랐지만 자연스럽게 경례로 응답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정임이 물었습니다. 이등병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김태현 대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령님의 이야기를요. 저도 여군 장교를 꿈꾸는 여동생이 있어서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정임은 빗자루를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군인이었던 건 옛날 일이고 지금은 이 시장에서 청소를 하는 아주머니일 뿐이지. 하지만 이등병의 눈빛은 여전히 존경으로 가득했어요. 대령님께서 보여주신 선택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도 지금도 묵묵히 일하고 계신 것도요. 이등병의 말에 정임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정임은 젊은 군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동생에게 전해줘. 군인이 되는 것도 좋지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기억하라고 말이야. 그것이 진짜 용기라고. 이등병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경례를 올렸어요. 군인이 떠난 후 정임은 혼자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어요. 자신이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도 소중했지만 엄마로서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더욱 값진 것이었거든요. 정임은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골목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정임의 일상이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군복 대신 작업복을, 계급장 대신 빗자루를 선택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나는 장군이 아니더라도 매일을 지키는 엄마입니다. 정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는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전쟁인 육아를 승리로 이끈 진짜 용사였거든요. 시장의 하루가 시작되었고 정임의 또 다른 하루도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그 누구보다 당당한 하루였어요. 빗자루를 든 손에는 여전히 군인의 힘이 남아 있었고 구부정한 어깨에는 엄마의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정임은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지켜나갈 것입니다.